안녕하세요. 너의 재테크가 보여 채널입니다. 오늘은 21년 청약의 모든 것 2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바뀌었던 청약 제도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서두가 길 것이 없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1년 청약의 모든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청약 통장은 가지고 계시겠죠? 만약에 자신이 청약 통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단에 링크 올려둔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이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청약 통장의 종류는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자, 내가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내가 15년도 9월 1일 이후에 청약통장을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 본인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앞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공급주택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15년도 9월 1일 이후에 가입한 통장이라면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넣을 수 있는데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이다 라고 하시면 국민주택, 이제 공공분양밖에 넣으실 수밖에 없고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민영주택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S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의 목적성을 띤 주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주거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공급하고 있고요. 예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LH와 SH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영주택은 무엇일까요? 사실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이제 민영주택이라고 하고요.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자이 등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죠. 당첨은 어떻게 될까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일반공급에 해당하시기에 먼저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특별공급은 내가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상 뒤편에서 기본 요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3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순차제, 두 번째 가점제, 세 번째 추첨제입니다. 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 다른데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이라고도 저희가 부르죠. 공공분양이 같은 경우는 당첨자를 순차제로 뽑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순차제는 뭐냐?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물론 공급하는 면적에 따라서 저축 인정금액이 큰 사람이 당첨자가 될 수가 있고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은 순차제와 다르게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가점제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자가 되고요. 추첨제는 뺑뺑이로 운 좋게 사람을 이제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바로 민영주택의 당첨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이후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라고 하시면 청약 신청 프로세스의 80%는 이해하셨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하자면 내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청약 통장의 종류도 알고 있으며 이번에 분양하는 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 말 그대로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도 알고 있다 라고 하면 남는 게 뭐죠? 자, 공급하는 거를 특별로 내가 넣을 건지 일반 공급으로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특별 공급은 일반 공급 대비해서
배정되는 물량 자체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특별 공급이 내가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특별 공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도 특별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당첨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특별 공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반 공급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특별 공급이 되시는 분들도 일반 공급으로 넣으실 수 있으며 심지어 중복 청약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특별 공급에 해당하는 케이스라고 하시면 특별 공급도 챙기시고 일반 공급도 챙기셔서 당첨 확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이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부터 보죠. 특별 공급은 무엇이냐? 자, 특별 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에게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정책적 배려, 공공성을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공급은 당첨 횟수가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특별 공급 그리고 일반 공급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총 5개의 케이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간 추천부터 생애 최초까지 내가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간 추천부터 다자녀까지는 청약 저축 6개월 이상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노부모와 생애 최초는 청약 저축을 6개월이 아닌 24개월 이상 납부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주택 분양의 특별 공급의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에 선납금 6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야 기본 청약 요건을 만족하실 수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 추천의 신청 자격은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다자녀 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나 입양도 포함합니다. 노부모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 존속을 만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 현재 혼인 중이거나 현재 혼인 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미혼인 사람은 자녀가 있는 자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여야 합니다. 자, 특이한 점이 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 관련해서는 이 페이지를 먼저 마무리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추천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중에 골라서 딱 한 명만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노부모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급 비율이에요. 공급 비율. 제가 아까 특별 공급이 일반 공급보다 공급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특별 공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이 비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얘를 다 더하면 한 70에서 한 80% 수준이 나오는데요. 이는 일반 공급 대비해서 2배 넘는 수치죠. 민영주택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의 공급 비율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특별 공급의 공급 비율 자체가 큽니다. 이걸 다 더하면 한 50에서 58%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신혼부부 소득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신혼부부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고요. 우선 공급 같은 경우는 분양 물량의 70%를 먼저 배정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탈락하신 분들은 다시 일반 공급 조건으로 재편성돼서 이 안에서 다시 경쟁하시게 됩니다. 일단 신혼부부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외벌이, 맞벌이,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그 산출 기준이 다 다른데요. 일단 내가 만약 4인 기준이다, 그리고 맞벌이다 라고 하시면 세전 월 평균 소득
747만 1610원보다 아래에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단 이 금액 산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전 월 평균 소득이기 때문에 세후로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전으로 계산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 2인 또는 3인 이하의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 외벌이다 라고 하시면 555만 4,983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만족해 주셔야 우선 공급이라는 조건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 분양 같은 경우는 공공 분양이죠. 건강보험료로 산출을 하고요. 민영 분양 같은 경우는 원청 징수로 계산하신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원청 징수 같은 경우는 나의 1년 연봉이 계산되잖아요. 거기를 이제 12로 나눠 주신 다음에 이 표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 소득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신혼부부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외벌이와 맞벌이로 카테고리가 나뉘었지만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세대원 총합 소득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표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구수 그리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살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아닙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 외에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재산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이 모두 만족이 되어야만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넣으실 수 있다는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 분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는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같은 경우는 2,764만원 이하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높은 가액 한 대만 적용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집에 차가 2대인데 하나는 가액이 2천만원짜리고 하나는 1,000만원짜리라고 하면은 총 3천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높은 가액 한 대 2천만원으로 계산하시면 요 자동차 2,764만원 이하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이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일단 공공주택 지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이 전체 주택 중에 반 이상이 되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지구를 의미합니다. 자,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 하나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정도로 간략하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택지 지구 안에서의 분양인데 그게 만약에 국민주택이다 라고 하시면 재산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고요. 공공택지 외 분양은 당연히 미적용입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 기준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공공택지든 공공택지가 아니든 모두 미적용된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신혼부부든 생애 최초든 소득 기준은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 기준, 앞서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부동산과 차량 가액에 따른 재산 기준이 적용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만족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산 기준은 제가 어디서 확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조회 및 발급 페이지에 주택 등 기준 시가 조회, 승용차 가액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이용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내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청약통장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시공 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 알고 있다. 이때 공공 분양도 특별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으며 민간 분양 또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 공급이 일반 공급 대비 당첨 확률 및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특별 공급 기본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일반 공급으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은 일반 공급의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